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세어보고 있어요. 헷갈리니까 말 걸지 마요. 그 숫자 믿기 어려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밤 11시 20분. 성내천 근방 4층 빌라 신혼집에서 저는 손가락 끝에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달빛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침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57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어요. 아내 수진과의 결혼은 제게 생애 마지막 선물 같았죠. 20년간의 호라비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따뜻한 가정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제 품에 안기며 속삭였어요. 52세인 그녀의 얼굴이 달빛 아래서 20살처럼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벽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규칙적인 초침 소리가 이 순간의 소중함을 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첫 아내를 잃고 혼자 키운 아들도 이제 30이 되어 독립했고, 길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마침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보, 솔직히 내가 몇 번째 남자예요. 순간 수진의 몸이 굳었어요. 저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혼 첫날 밤의 달콤한 대화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수진이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세어보고 있잖아요. 헷갈리니까 말 걸지 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어본다고요? 도대체 몇 명인데 세어봐야 한다는 걸까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까까지 평온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심장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달빛에 번져 보였습니다. 약속의 원이었던 그 반지가 수진의 말 한마디에 머뭇거리는 모양으로 보였어요. 저는 반지를 돌려보며 생각했습니다. 둥근 약속도 손에서 굴리면 멈칫거리는 법이구나. 창문 너머로 여름 끝에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장롱 위 보라색 카세트 라디오에서는 미세한 전파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추억이 허청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조용한데 제 가슴만 요란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수진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의 시작이 숫자로 환원되는 순간 제 결혼은 금기에 닿았고 신뢰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듣고 만 것일까요? 저는 그 혼란의 첫 파동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57세, 정확히는 1967년 3월 12일 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홀로 이 모든 일을 되짚어보고 있어요. 첫 아내 영희를 잃은 것은 2004년 10월이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그 이후 20년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민수를 키우며 살았지만 늘 한자리가 비어있는 식탁이었어요. 저녁 6시면 혼자 앉아 밥을 먹고 9시면 혼자 뉴스를 봤습니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든 세월이었어요.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깊이 사랑해 본 사람은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우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7시 반에 회사로 나가고 저녁 7시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동네 성동구립도서관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이었어요. 신간대 앞에서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겹쳤죠. 죄송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마치 가슴 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에요. 먼저 보세요. 저는 손을 뺐지만 마음은 그녀에게 남아 있었어요. 회색 가디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어딘지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녀가 집은 책은 늦가을 편지라는 시집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가 저희의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책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중에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진과 대화할 때마다 20년간 말라있던 마음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참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책에 대한 해석도 남달랐고 인생에 대한 관점도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많은 경험을 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독서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수진이 11월 어느 금요일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혼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했어요. 서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끼리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자유로워요. 수진의 말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혼자 사는 삶에 완전히 익숙해진 사람 같았습니다. 11월부터는 왕십리 문화센터 음악 모임에도 함께 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7080 포크송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가 흘러나올 때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롱 위 보라색 카세트 라디오에서 나오는 지직거리는 전파 소음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수진을 떠올렸어요. 마치 그 소음 사이사이로 젊은 날의 추억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수진이 어느 12월 겨울 저녁에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20년간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수진의 행동이 이상할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오면 급히 다른 곳으로 가서 받곤 했고, 가끔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살면서 생긴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둘렀습니다. 나이 들어서 찾은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청혼했고 4월 15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아들 민수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빨라요. 그 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잖아요. 뭘 더 알아야 해.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과거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잖아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수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세어보고 있다. 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세어봐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수진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일까? 벽시계가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장롱 위 카세트 라디오에서는 가끔 전파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결혼 반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반지를 굴려보며 깨달았어요. 둥근 약속도 손에서 굴리면 멈칫거린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진이 왕십리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저는 혼자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혼집 안방 붙박이장을 정리하다가 맨 위 칸 구석에서 낡은 가죽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누구나 과거의 사진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첩을 내려다가 거실 회색 패브릭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어요. 첫 장은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사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사진인가 했는데 포즈를 보니 연인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른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수진이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모두 다른 시기, 다른 남자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사진들이었어요. 2023년 9월 25일에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저와 만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젊은 남자와 홍대 카페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제가 알던 조용하고 차분한 수진과 이 사진 속의 모습은 너무 달랐거든요. 오전 11시 45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히 사진첩을 원래 자리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진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3일 일요일, 수진이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더라고요. 누군가 문자를 보내면 급히 화면을 가리곤 했어요. 누구 문자야? 아, 친구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 어딘지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결혼 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혼자 지냈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연애는 안 하셨어요. 수진이 잠시 멈췄어요. 가끔요. 다른 사람들처럼. 가끔이라고 했지만, 사진첩에서 본 남자들은 훨씬 많았어요.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오후, 저는 친구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철아, 시간 있으면 좀 만날까? 오후 4시에 을지로 삼가 오래된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상철과 저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만나왔어요. 갈색 나무 테이블과 오래된 의자, 그리고 주인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는 커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표정이 영 안 좋아. 상철이 갈색 도자기 커피잔을 들며 물어봤어요. 잔 위로 김이 서렸습니다. 저는 그 김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상철아, 결혼 전에 상대방 과거를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왜? 수진 씨 과거에 뭔가 있어. 저는 사진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철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여가,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어. 하지만 문제는 숨겼다는 거지. 그러게. 나한테는 가끔 연애했다고 했거든.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10명은 넘는 것 같은데. 상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을 물어봐. 하지만 준비는 하고. 무슨 준비? 듣고 싶지 않은 답이 나올 준비 말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4층 계단층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신랑님, 요즘 집에서 열쇠 꽂는 소리가 자주 들리네요. 손이 떨리시나 봐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요즘 저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이 떨렸거든요. 6월 26일 수요일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뭐요? 과거에 사귄 사람이 정말 몇 명이에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마치 이런 질문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궁금해서요. 우리 부부잖아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가 밤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만이 커져갔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명쯤 될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명이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20명이라니. 저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혼자 자랐거든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는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럼 처음에 말할 때는 왜? 부끄러웠어요. 당신을 잃을까 봐 무서웠고요.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거실 유리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둥근 약속이 탁자 위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굴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을.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새벽 3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한 20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며칠간 저는 생각했어요. 수진의 아픈 과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부모의 이혼, 혼자 자란 외로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많은 연애를 했다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마지막 사랑일까요? 아니면 21번째 남자일 뿐일까요? 오전 7시 30분, 수진이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못 주무셨어요? 수진이 눈을 빨갛게 부어서 물어봤어요. 저보다 더 힘든 밤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어젯밤 얘기, 후회하고 계시죠?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또 다른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당신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저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을지로 삼가 다방으로 갔습니다. 오후 4시 30분, 상철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얘기했구나. 얼굴 보니까 알겠어. 저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여가 그 사람 말이 진짜 같아. 모르겠어. 진심으로 보이긴 하는데. 상철이 갈색 도자기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해. 앞으로 진실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야. 그런데 상철아,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만약에 정말 더 숨기는 게 있다면. 상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끝내는 게 맞지. 결혼은 게임이 아니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수진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제 앞에서 받았고 휴대폰도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6월 30일 일요일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다른 남자는 없었나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요? 대학 선배였어요. 가장 오래 사귀었던 사람이고 가끔 연락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달 전까지. 아니, 사실은 결혼 후에도 한 번.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동안 상담사라고 했던 그 전화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왜요? 왜 결혼한 후에도?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끝내려고 했어요. 전화만 한 거예요. 네, 정말 전화만 했어요. 결혼했다고 말하고 이제 연락하지 말자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버지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저는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힘드시겠어요. 민수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글쎄요. 그분이 진심으로 변하셨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하신 건 맞지?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7월 1일 월요일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맨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 순간을 비췄습니다. 둥근 약속은 여기까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변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후였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아픈 과거는 이해해요. 하지만 저에게 거짓말한 것, 그리고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내 삶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저는 혼자 을지로 삼가 다방에 앉아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지 벌써 5개월이 흘렀어요. 갈색 도자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으니 그 무게가 손에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이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커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은 금세 사라지지만 잔의 무게는 한동안 손에 남는구나. 저는 사랑을 잃었지만 나를 되찾았습니다. 이혼 후 저도 다른 힘들었어요. 다시 혼자가 된 성내천 근방 원룸은 너무 조용했고 저녁마다 혼자 앉는 식탁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거짓된 동반보다는 진실한 독립이 낫다는 것을 말이에요. 10월 15일 아들 민수가 찾아왔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중화요리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 정말요? 응?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천천히 하세요. 그럴 거야. 이제 서두르지 않을 거다. 저는 아들과 함께 식탁을 다시 채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천천히 가족의 시간을 되찾고 있어요. 11월에는 성동구립도서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갈 수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십리 문화센터에서 만났던 분들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머, 진혁 씨.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부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어머나.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후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옛날 사진을 정리하면서 첫 아내 영희의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2002년 가을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었죠. 거짓말도 숨기는 것도 없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의 과거를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중요한 것들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옷장 맨 위 서랍 속에 넣어둔 결혼 반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기억의 메달이 아니라 경계의 표식이 되었어요. 다시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둥근 반지는 멈추었고 커피잔의 따뜻함은 다시 손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도서관에 가고 주말에는 아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 끓여 먹는 다방식 믹스커피도 이제는 맛있게 느껴져요. 가끔 수진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황혼의 사랑도 진실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57세에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거짓된 동반보다는 진실한 독립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젯밤 장롱 위 보라색 카세트 라디오에서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가 흘러나왔어요. 예전에 수진과 함께 들었던 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절 제가 순수했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지금 이 을지로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 아픔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사랑은 나를 잃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사랑과 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